중견건설사인 서희건설이 조합원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시공계약을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조합총회를 열지 못했는데도 사업을 따냈다며 공시를 강행했습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교 급식실 37곳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9곳은 급기시설조차 없어 종사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성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소에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래봤자 니까짓 게 날 이길 순 없지. 간다. 와라.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맛.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슈퍼오닌. 서희건설이 조합원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지역 주택조합 시공계약을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이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열지 못했는데도 서희건설 측은 사업을 따냈다며 공시를 강행했습니다. 보도에 손세준 기자입니다. 서희건설이 지난 10월 31일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사항을 공시했습니다. 평택 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1,867억 원 규모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조합은 11월 25일 총회를 열고 해당 계약의 추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당초 10월 28일에 예정된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11월 25일 개최로 연기됐는데도 조합 측이 서희건설과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조합원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계약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서희건설 측은 총회가 부결될 줄 몰랐고 문제 시 정정 공시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상에 조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저희 그게 이제 서로 이게 부결이 될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에는 해버렸고 총회 또 잘못되고 이러면 또 정정 공시 또 세기 공시를 하죠. 하지만 공시는 총회가 부결된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서희건설 주가는 공시 이후 일주일간 2%가량 상승했는데 서희 측은 거래소에 계약서 증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 조합의 날인까지 다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시 담당자도 회사 측에 확인을 했다고. 취재진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측은 인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는 3월 달에 실착공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밟을 때 감리자 공고부터 해갖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 때 도급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거고 총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도장을 찍은 거니까 추인례건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 추인례건이 안 되면 총회 권한으로 계약은 무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네는 그 무효 공시하겠죠. 양측 모두 아니면 그만이라는 입장. 조합원들은 사업의 주체는커녕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교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고 상당수는 급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생 악화는 물론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교 37곳의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7곳, 특수학교 1곳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안산 5곳, 화성 4곳, 용인 김포 각 3곳, 수원 성남 평택, 광주 의정부 각 2곳, 과천 안양 부천 의왕, 이천 파주가 각 1곳 등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9곳은 실내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급기 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기로는 급식 조리실 곳곳에 있는 유해 물질을 모두 빼내는 데 한계가 있어 급기를 강화해야 구석구석 공기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용지와 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나 반지하에 급식실이 설치된 것인데 급식 종사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우선 내년 안에 급기 시설이 완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C 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성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소에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일부터 약 2주간 도내 한약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32곳에서 위법행위 3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 없이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고 다른 업소에선 무자격자가 3년 이상 약재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육통 완화 효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혈행 개선과 여성질환 완화 기능이 있다며 거짓 과대 광고한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약 및 의료기기는 자칫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한약 및 의료기기가 안전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사법상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를 미지정한 경우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 과대 광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김 지사는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2023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고기영 UN 아태정보통신교육원 원장, 제이슨 알포드 월드뱅크 한국사무소장 등 인천 소재 11개 국제기구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 노력에 대한 소개와 상생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국제기구 협의체는 2014년 7월 인천시와 관내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뒤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수원 소재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수원기업 세빛펀드의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수원기업 세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로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478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이 펀드를 통해 고용 유발 2,100여 명과 생산 유발 4,47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920억 원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택 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200여 명이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억대 추가 분담금 부과와 조합원 제명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시공계약 내역과 추가 분담금의 추가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